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오후 3시에는요, 대전 코스모스 내과의원의 양성우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이 스튜디오에서 언제 뵀었죠? 적어도 한 5월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꽤 오래전입니다. 네, 그때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하지 않았는데 네, 심각하지 않았죠. 지금 이렇게 이런 것도 놓고 아주 속상합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뭐 그때 코로나도 계속 퍼지고 그러니까 네. 뭐 이런저런 일들이 모든 의사들이 다 일이 있었겠죠. 근데 맞아요, 저도 그 중에 맞아요. 한 명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책도 제가 나오게 돼서 그러니까요. 이 책이 5월 달에 이제 출간되었죠. 네, 이름이 네, 당신의 맞습니다. 아픔이 낫길 바랍니다라는 책인데 책이 환자분들이 읽기에도 좋고 의료진들이 읽기에도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써서 책을 직접 보내주셨는데 선생님 저 진짜 감동받았잖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책 내용은 이제 선생님의 레지던트 생활을 담은 네, 내용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레지던트 생활이라는 게 뭐 모든 그 의사 선생님들한테 다 그렇겠지만 네. 이제 한 사람의 의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 제일 중요한 과정이 이제 트레이닝인데요. 트레이닝이 사실 한 명의 의사를 만드는 건데 그때 그 병원에서 그 의사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솔하게 써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 뭐 나름 뭐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맞아요. 다양한 환자분들의 에피소드가 있고요. 마치 네.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아유,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네, 저는. 드라마로 누가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빨리 뭐 광고에 관심 있는 우리. 분 없으실까? 네. 책은 많이 팔리셨어요, 선생님? 네, 얼마 전에 일세 다 팔았고요. 네, 우와, 중세로 너무 넘어갔습니다.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네. 더 대박나길 기원합니다. 비욘디에서 응원해 주셔서 어. 이렇게 또 좋은 결과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큰 응원해드릴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이제 홍해걸 박사님께서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찾아뵙는 홍해걸 고 네. 라이브 진행을 하시는데 네네네. 선생님 병원을 찾아뵀었잖아요. 네, 홍해골고에서 저희 이제 대전까지 오셔가지고 그 홍 박사님이 오셔서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우와. 그때 이후로 또 굉장히 좀 재밌게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요? 네, 홍 박사님 왔다 가시는 알아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셨고 오, 박사님께서 대전에서 인기가 많으신가 인기 봐요. 많으시더라고요. 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았죠. 네,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키도 굉장히 크시지 않으세요? 네, 너무 그쵸? 크시고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목소리는 멋있으시죠? 역시 다르시더라고요. 네, 목소리만. 아무나 이렇게 국내 넘버원 기자가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싶었습니다. 맞아요. 대단하십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들어와 주셨는데요. 공주님 들어와 주셨고요. 공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클로에 선화정님 네네. 들어와 안녕하세요. 주셨고 해피바이러스님, 삐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유튜브에 좀 문제가 많아가지고 시작할 때 약간 좀 오류가 있었는데 그래도 다시 들어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뭐 아까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또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들으셔가지고 송구한데 이번에 좀 그 실수 없이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화 선생님 들어와 주셨대요. 네, 정선환 선생님이 나름 이렇게 산부인과 선생님. 예, 네. 유명하신 분이죠. 네, 맞아요. 선생님도 오셨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네. 동만 청춘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멋지십니다. 네,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네. 정선환 선생님이 여기 비욘디 출연 몇 번 하셨죠? 많이 해주셨죠. 그래서 좋은 말씀 많이 새로 해주셨어요. 개업하셨어요. 오늘이 개업하신 날일 거예요. 아마. 그래요? 네.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대박 나시길. 네, 대박 나세요. 선생님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코로나와 면역이란 네. 내용으로 이야기를 다룰 예정인데요. 네. 오늘부터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낮춰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낮춰진 것이 굉장히 좀 우리한테는 고무적인 일이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위축돼 있는 그런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2단계로 낮춰져서 좀 뭐 경제도 그렇고 우리들의 이제 사회적인 심리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뭐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네. 이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코로나 시대에서 면역에 관련해서 우리 이제 오늘 아까 TV에 잠깐 보다 왔는데 그 면역을 높이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말 그래서 많죠. 네, 코로나와 면역과의 관계성을 아주 많이 지금 맞습니다.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있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면역이라는 것이 좀 그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인데 네. 의사들이 생각하는 면역과 환자들이 생각하는 면역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단어의 의미가 조금 달라서요. 의사와 대화를 할 때 어떤 면역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저는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의미가 달라요? 그 면역이라는 거는 이제 환자분들은 면역을 높인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그쵸? 하시는데 네. 면역을 높이는 개념이라는 건 사실 의학에서는 없는 것 같고요. 아, 진짜로요? 네네. 그리고 그 면역을 근데 이제 면역이 낮아진다는 개념은 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나씩 좀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얼른 해주세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이제 PPT를 이제 하면서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면역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그 면이라는 거는 면피, 면제 할 때 그 면자고요. 역은 병을 말하는 역자인데요. 역병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면이라는 거는 그 이제 영어로도 비슷한 걸 같습니다. 이 면역학 할 때 이제 이뮤놀로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군대에서 그 면제가 됐다. 아니면 내가 이 임무에서 면제가 됐다. I was immune from the duty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네. 영어가 맞습니다. 짧아가지고. 맞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뮨이라고 하는 그 면제 이거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는 이제 그 면제가 된다는 거는 그거와 상관이 없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면역을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방어 체계를 우리가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올린다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게 사실 왜냐하면 면역을 감당하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뭐 한 회사로 따지면 네. 뭐 그 회사에는 뭐 물류도 있고 경영도 있고 뭐 여러 CRM 뭐 부서가 있죠? 마케팅도 네.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그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그 약점을 보완해서 좋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면역을 올린다는 말은 하여튼 뭐 회사 그냥 한번 이렇게 잘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말하는 그래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좋아진다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두리뭉실하게 네, 약간 우리 몸 두리뭉실한. 건강하게 해보자. 약간 좀 네네. 이런 느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건강하게 되자라는 말이 좀 우리 옛날부터 많이 쓰다 보니까 그것을 좀 식상해진 단어가 아닌가. 그래서 누군가가 면역이라는 굉장히 좀 직관적이면서도 사람들한테 그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단어를 선택을 했고 그게 또 성공적으로 먹혔고 그래서 면역이라는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영역에서 많이 쓰게 되면서 면역을 높인다 이런 의미가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근데 이제 네. 면역을 높인다는 건 사실 그런 개념은 현대의학에서는 없고요. 면역이 낮아지는 거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요, 선생님. 근데 요즘에 책을 보면은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법, 아니면 뭐 면역력을 높이는 8가지 음식 뭐 이런 그렇죠. 내용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면역을 높이는 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건강한 상태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면역이 높아져 가지고 내가 어떤 병에도 막 이게 막 방어 체계가 완벽하고 이런 건 좀 어렵고요. 제가 오늘 이제 이 그 방송의 그 마지막 자락에 그러면은 면역을 높인다는 그런 의미, 나의 방어 체계를 높인다는 의미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이따 끝날 쯤에 한번 해볼게요. 네. 그 전에 이제 면역이 낮은 거는 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낮은 거는 여러분들도 뭐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이제 뭐 예를 들어 피곤하면은 괜히 막 입에 뭐가 나고 뭐 생기고 네, 헤르페스 맞아요. 감염이라고 하죠. 뭐 여기 막 입 언저리에 뭐가 나고 아니면은 뭐 저기 뭐냐 조스터가 뭐죠? 조스터 헤르페스 조스터 헤르페스 조스터 이게 대상포진 맞아요. 대상포진이 대상포진이 생기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면역이 좀 떨어진다. 면역이 떨어졌을 때는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면은 뭐 에이즈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방어 체계가 아예 없는 거죠.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 몸에 하나 들어오면은 군대가 내 몸을 지켜줄 군대가 아예 없기 때문에 안에서 병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면역이 낮다는 개념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면역을 높인다는 거는 군대가 항상 굉장히 몸 안에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군대는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이 확 올라가가지고 그 순간적으로 싸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상비군이 굉장히 많다는 거는 몸 입장에서도 좀 비효율적으로 몸을 좀 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이는 개념은 높인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높이는 개념은 그 상비군을 많이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일 텐데요. 오. 그런 거는 그런 개념은 없고 오히려 낮아지는 것 정도만 그 개념이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면역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면역력을 딱 적당한 양만큼 잘 유지시켜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건강한 상태라는 겁니다. 네. 좋은 거 먹고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 뭐 그 전교 1등한테 어떻게 1등하냐 물어보면은 뭐 국영수 위주로 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그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은 아닐 텐데 저 역시도 오늘 그런 뻔한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건강하게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잠 잘 자고 그렇게 하면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아니 그래도 김재분님께서 이제 면역이란 개념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지금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이해는 잡힌 것 같아요. 아,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어떤 제가 예전에 즐겨보던 만화 하나를 한 컷을 가져왔습니다. 네. 일하는 세포라는 만화인데요. 일하는 세포요? 일하는 세포, 네. working cell, 예. 일하는 세포라는 만화인데요. 그 만화에서 그 이제 백혈구, 그 보시는 분들은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일하는 세포, 예, 일본 만화인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만화가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인기가 많은 네, 인기 만화인가 많고 봐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일하는 그 일하는 세포를 그 감수를 하신 분은 아니고 그 만화를 보신 어떤 유명한 교수님께서는 틀린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까지 진짜로요?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오. 정도로 만화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제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유미의 세포가 인기가 아, 네, 많거든요. 유미의 세포 인기가 저도 많죠. 유미의 세포는 알아요. 유미의 세포는 약간 좀 저도 그거 자주 보는데요. 예, 근데 이게 유미의 세포는 좀 심리적으로 맞아요. 심리적으로 그 좀 파고든 그런 만화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좀 생물학적으로 좀 네, 좀 다른 약간 내용이군요. 의학적으로 좀 약간 더 디테일을 좀 살린 만화입니다. 삐쭈님은 저는 일하는 세포만 있나 봐요. 일만 해요, 맨날. 이런 네. 내용은 아닌 거죠? 이런 내용은 네. 아닙니다. 이제 몸 안에서 감염이 들어오면은 뭐 백혈구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뭐 T세포, B세포 항체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뭐 어떻게 우리가 아니면은 균을 물리치고 네네 물리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런 거를 제가 굳이 제가 일하는 세포에서 무슨 뭐 감수비를 받거나 광고비를 받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재밌게 봤는데 이것을 면역이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리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 개념을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작해 주세요. 네네. 이거 아까 일하는 세포. 네, 일하는 세포. 이제 일하는 세포 이게 이 이게 만화예요. 일하는 세포인가요? 네, 아이고. 전 세포 그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다. 네,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게 조개가 필요하겠군요. 그럼 네. 선생님 아니면 이걸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네. 앞에. 네. 이거 펜이네요. 네. 잠시만요. 가지고 올게요. 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안 필요할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여기 백혈구예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백혈구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모자 위에 써 네, 있습니다. 모자 위에 백혈구라고 써져 있어요. 하얀색이고요. 얘는 적혈구고 그래서 얘는 빨간색. 혈소판이에요. 네. 예, 혈소판들은 이제 혈소판들이 굉장히 작고 귀엽게 생겼는데요. 얘네들이 이제 뭐 무너지고 그러면은 공사판에 가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떼우고 그런 일을 하는 거고요. 네. 얘는 저기 T세포, T세포. 예, 킬러 T셀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자 T셀, 네. 킬러 T셀, 킬러 T세포. 그래서 검정색 옷을 입고 예, 있나 봐요. 검정색 여기 보면 나이브라고 써 있는데요. 네. T세포는 이제 나이브 T세포가 메모리 T세포로 바뀌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사진을 가져온 이유는 이 백혈구가 면역에서는 선천성 면역이라는 그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균이 싹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백혈구가 일을 해요. 그리고 인간의 몸에는 그 선천성 면역 말고도 그 세포성 면역이 있거든요. 세포성 면역은 어떤 항체나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T세포나 B세포 같은 것들이
이제 좀 고급 면역을 좀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면역들이 두 가지 형태로 일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지금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몸 안에 그 세포 안으로 균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우리 몸에서 균을 단 한 놈도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그게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들어오면은 그냥 들어와서 내 것과 다르면은 그냥 무조건 다 공격을 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선천성 면역 세포라고 하는데요. 그게 네. 이제 백혈구입니다. 백혈구가 지금 무기를 잘 보시면 칼을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그러네요. 있어요. 지금 네. 싸우려고 하고 있는 네, 것 칼을 같아요. 들고 있는데 이게 단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검은 근접전, 그러니까 백병전이죠. 가까이 붙어가지고 다 만져보고 싸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톨-라이크 리셉터라는 톨 유사 수용체, 톨 유사 수용체라는 것들을 우리 몸의 세포들은 다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유미의 세포들을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비유를 비유를 주세요. 들어보자면 유미의 세포들에 나오는 그 수많은 세포들 있잖아요. 그 세포들에 다 이제 파란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옷을 입고 있지 않은 그 세포가 들어온다면 비자기, 그러니까 내가 아닌 것이라고 인지를 하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역할을 얘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보고 다 톨-라이크 리셉터, 그러니까 톨 유사 수용체가 있는지 없는지 다 만져봐요. 없어? 그럼 너는 없어? 그럼 적이야. 그렇죠. 이렇게 예, 죽이는 거죠. 그거가 선천성 면역입니다. 백혈구가 보통 이제 백혈구의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카운트를 해요. 보통 제가 이제 가면 막 열나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피를 일단 뽑잖아요. 그쵸. 제일 먼저 보는 게 백혈구 숫자예요. 그래서 백혈구 숫자가 막 늘어나 있다. 그러면 몸에 이상이 있는 네, 거죠. 몸에 이상이 있는 왜냐면 거예요. 싸우려고 백혈구 숫자가 늘어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데 또 예를 들어서 항암 주사를 맞았거나 아니면은 그 에이즈 감염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백혈구 숫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쵸. 0으로 줄어들어요. 그게 면역 억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억제 상태는 얘가 없고 면역이 확 늘어난 상태에서는 감염이 있다. 감염이 있다. 그래서 제가 면역을 늘리자는 의미가 약간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면역이 높다는 말은 백혈구가 보통은 높다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면역이 올라간 상태. 네. 그런데 백혈구가 많다는 것은 오히려 안 좋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면은 저희가 추구했던 의미랑은 좀 반대되는 조금 의미네요. 다르죠. 그래서 백혈구가 이제 일하는 세포에서 나오는 이 백혈구들은 백병전에 강한 군사들이고 그리고 그 선천성 인네이트 이뮨 그러니까 그렇죠. 선천성 면역에서 얘네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이러스나 세균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백혈구가 확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면역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면역을 높인다는 그러니까 약이나 뭐 음식이나 이런 걸 먹어도 백혈구가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은 백혈구가 더 튼튼해지나요, 선생님? 백혈구가 튼튼해질 일은 없죠. 백혈구를 이제 몸 안에서 만들어내는데요. 그 순간 동안 이제 백혈구가 이제 확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잘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백혈구가 이제 그 쓸모없는 백혈구가 또 많이 만들어지는 거를 백혈병이라고 하죠. 백혈병은 백혈구 숫자 자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걔네들은 성숙한 백혈구가 아니고 싸움을 못하는 백혈구이기 때문에 뭐 그냥 훈련된 군인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학도병도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오히려 좀 몸에 이상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바이러스 감염 세포들은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톨라이크 리셉터 이런 것도 말고도 MHC라는 것들을 또 이렇게 다 하나씩 머리에 달고 있는데요. 그거를 잘 잊어버려요. 이거는 이제 그 인간 세포들만이 갖고 있는 어떤 모자 같은 건데요. 주민등록증이라고 어떤 교수님은 설명을 하시는 경우도 있던데
그런 그 모자 같은 걸 잘 잃어버려요. 걔네들이. 이걸 이렇게 떼놓고 가기도 네, 하고. 잘 잃어버려요. 모자만 이렇게 잘 벗어놓고 네, 까먹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미의 세포도에 나온 세포들이 다 파란색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걔네들은 자꾸 이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모자를요. 네. 그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된 세포들은 말이죠. 네. 그래서 걔네들이 그거를 잃어버린 세포는 바로 공격을 하는 또 세포가 있습니다.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자연 살해 세포라는 그런 세포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천성 면역을 관장하는 세포들이 여러 개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백혈구나 백혈구. 아니면 자연 살해 세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선천성 면역에서 말하는 것을 이제 잃어버린 세포 이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잃어버렸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그 모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가 선천성 면역인데 선천성 면역을 증강시킬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면역을 증강시킨다는 개념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높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잘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쵸?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그 비욘디 채널의 시청 지속 시간을 제가 유지하기 위해서 끝자락에 공개를 할까 해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꿀팁은 마지막에 도중에 나옵니다. 딴 데를 네. 유튜브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딴 데로 가실까봐 제가 그런 작은 장치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널 고정입니다. 채널 네. 고정해 주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체액성 면역이에요. 체액성 면역. 체액성 면역은 제가 여러 가지가 이런 것들을 갖고 왔는데요. 이것도 이제 일하는 세포들에 나오는 세포들입니다. 얘는 이제 백혈구인가요? 백혈구가 아니고요. 얘는 저기 뭐냐 얘가 뭐더라? 그 주인공들의 이름을 제가 얘가 B셀일 거예요 아마 B세포. 네. B세포는 또 아니다 메모리 T세포네요. 메모리 T세포. 그러니까 이제 감염을 한번 하면은 이제 그 항체를 다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그 감염을 이겨내기 위해서 항체를 그렇죠. 만들죠. 항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것도 제가 신희철 교수님이라고 맞을 거예요 아마 성함이. 근데 그분이 이제 카이스트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의 유튜브 채널을 봤었어요.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비유를 쓰시더라고요. 처음에 우리 몸에 안에서 가능한 모든 항체를 다 만들어내요. 몸 안에서. 우리 몸 안에서 가능한 모든 항체를 다 만들어내요. 다 만져가지고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씩 들어올 다 때마다 이렇게. 모든 거. 그러니까 들어온 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수를 다 만들어냈어요. 그래 다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리 몸 안에 해당되는 세포들의 항체도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렇죠. 몸 안에 그러니까 내 자기 항체는 제거를 해버리는, 그러니까 만든 항체들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내 몸 안에 있는 세포들에 대한 항체는 제거했으니까 몸이 아닌 세포들에 대한 항체들만 남아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내 몸 안에 있는 항체들이 남아 있으면 내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을 공격하게 되겠죠. 그렇겠죠. 그게 이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내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을 잘못 공격하게 되는 경우가 자가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류마티스라고 그러죠. 저는 그거를 류마티스 질환을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 경찰이나 군인이 외국 군인이나 아니면 나쁜 놈을 잡아줘야 되는데 괜히 우리 시민을 쓸데없이 공격하게 되는 경우 그거를 자가 면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좀 잠깐 얘기가 샜는데 다시 한번 각설하고 처음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항체를 만들어내는 것들 있잖아요. 외부에서 어떤 균이 들어왔어요. 아니면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항체를 내가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은 얘는 앞으로도 들어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항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가 방어하고 있는. 얘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T세포가 있으면요. 그래서 그 T세포의 정보를 이렇게 마이크를 통해서 이런 항체가 있으니까 공격을 해라. 이런 식으로 둘이 이제 만화를 보면 둘이 옛날에 동기였거든요. 네. 이 흉선이라는 그게 재밌어요. 흉선이라는 이게 자기 이제 트레이닝 그라운드가 있어요. 이게 훈련소가 있었어요. 훈련소가 있는데 그 훈련소에서 이 둘이 같이 그 훈련을 받으면서 동거동락했는데 얘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전략팀에 들어간 거고요. 얘는 이제 이게 킬러 T 세포는 전략팀이 아닌 그 실제로 필드로 투입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보팀에서 항체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면 킬러 T 세포가 그 정보를 가지고 직접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체액성 면역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네. 그 이제 어렸을 때 그 아기들은
그래서 경험이 없는 T세포들은 그런 항체에 대한 그런 정보가 굉장히 적은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점점 뭐 청소년 되고 성인이 되고 그러면서 외부에 우리가 접촉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T세포가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점점 많아지겠죠. 네.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많아지면 항체도 많아지고 항체가 많아지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수지상 세포라는 세포가 바이러스에 먹어가지고 항체를 수집하고 그걸 넘기고 그 세포를 가지고 거기를 공격하고 뭐 그런 식의 체액성 면역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T세포는요, 우리 몸 안에 감염된 세포를 무자비하게 죽이는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이거를 보고서 좀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가차없이 그냥 그러니까 적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적하고 살짝 내통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쟤는 그래도 간첩이야 이러고 그러면 다 그냥 가차없이 0%의 확률을 자비가 추구하는 없군요. 그러니까 자비가 없는 이 모자에 킬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예, 킬이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시죠? 의심이 네, 되면 네, 그렇죠. 살해라는 뜻인데 네. 그래서 그런 T세포의 역할, 무자비한 T세포가 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면역에는 다양한 세포들이 네, 존재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삐쭈님께서 대학교 때 인체 생리학에서 면역이 제일 싫으셨는데 어쩜 이렇게 쉬운 예시로 잘 설명해 주시는지 선생님은 그때 교수님으로 만나뵀다면 A 뿌리였을 거라고 아유 고맙습니다. 말씀을 네네. 해주셨어요. 제가 네. 그렇게 쉽게 설명을 했나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만화가 있어가지고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네네 같아요. 그렇죠. 이 만화는 제가 뭐 괜히 광고를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한번 기회 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이름 명칭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의학 맞습니다. 용어가 조금 어려우니까 하지만 면역에는 이런 다양한 세포들이 존재하고 있다. 네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또 아까 좀 시작이 살짝 늦었기 때문에 진행을 조금 빠르게 하고 있는 거를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좀 더 길게 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튼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계세요. 네 오늘 뭐 아까 점점 보니까 늘어나고. 60분 넘게 계신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이렇게 많이 또 시청해 주셔서 거의 제가 한 70분. 70분이나 계시나요? 제가 이제 조금 선생님. 물망에 올랐나요? 그럼요. 인기가 점점 오르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주제가 또 많이들 좀 관심 가지실 궁금해하시는. 만한 그런 주제라서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것들인데요. 네. 이건 만화 이야기고, 네, 만화 이야기고 이거를 뒤에 둔 상태로 제가 오늘 진짜 드리고 싶은 말들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저 물 한 잔만 마시고 해도 될까요? 네, 네, 마치 광고 시작합니다. 광고 잠깐만. 지금 질문 하나만 받아도 네네네. 괜찮을까요, 선생님? 송태호 선생님께서 방송을 들어와 주셨는데요. 네네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독감 예방 주사가 필요가 없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송태호 원장님이요? 네, 저희 비욘디 자주 나오시는 송태호 원장님 말씀. 네, 송태호 원장님 굉장히 팬입니다. 제가 송태호 원장님 영상을 저희 병원에서 많이 틀고 있어요. 진짜로요? 그 송태호 선생님이 요즘에 그것도 하잖아요. 뭐죠? 건강검진. 네네. 네. 검진에 대한 얘기를 많이 건익남. 해주시고, 네. 네. 송태호 원장님 제가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저 거의 뭐 스승님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들어와 주셨잖아요. 저는 오늘 송태호 원장님 감사합니다. 강의를 많이 봤어요. 강의를 많이 봤어요. 방송을 많이 봤어요. 좋은 말씀 많이 책은 해주시죠. 지금 안 팔고 계셔가지고 제가 구하지를 못했는데. 그때 기자도 글도 쓰셨던 걸로 네네 알고 있어요. 뭐 동네 의사 송태호. 네, 맞아요. 그거 제가 못 봤는데. 신문선지 기억이 안 나지만 네. 그래서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독감 예방 주사가 필요가 없진 않죠. 독감 예방 주사는 이제 사백신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독감은 매해 이렇게 좀 자기 형태를 바꿔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독감 예방 주사는 반드시 맞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9, 10, 11월에 맞는 거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3가 4가 중에 4가? 잠깐. 네. 그렇게 하시고 코로나인데도 독감 예방 주사는 맞아야겠죠? 코로나에 걸리신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신이 없으실 텐데.
독감 예방 주사는 독감제는 필수인가? 필수적으로 맞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네. 앞으로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그렇게 독감처럼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 뭐- 그런 추측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 변이가 계속 매해 변이를 일으키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면은 지금 독감 예방 주사처럼 코로나 예방 주사도 맞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야기 해주세요. 네, 오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지금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제 면역을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근데 그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잘 알고 있거든요. 면역을 강하게 하고 싶다. 그 말인즉슨 내가 병에 잘 안 걸리게 하고 싶다. 그런 그럼요. 체질을 만들고 싶다. 이런 강한 열망의 표현일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표현이 틀렸다고 그분들을 비난하고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물론 식품을 먹는 것도 있을 텐데요. 일단은 방어 요인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서는 이제 성벽을 강하게 쌓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제 유튜브도 그렇고 그리고 뭐 제가 평소에 환자들한테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요. 이제 그 성벽을 쌓으라는 거예요. 고대 전투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고대 전투. 고대 전투에서는 그러니까 중세 전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서양에 네. 성벽이 있고 그 성벽 앞에 무슨 물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물도 이렇게 뭐라고 하더라? 이름을 까먹었네요. 그 성벽 앞에 물이 있어서 일단 물리적으로 건너기가 어렵게 해놓고 어렵죠. 그리고 성을 들어오려면 성벽을 반드시 타고 넘어야 돼요. 그렇죠. 중력을 거스르고 올라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성벽 문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성 안으로 침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험난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잘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성벽을. 하지만 이제 그 미국 드라마 옛날 중세 시제를 이제 배경으로 한 그런 미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반드시 뭐 개구멍을 타고 넘어가지고 밑으로 파가지고. 스파이들이 들어가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죠. 몸 안에도 그런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멍들을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런 성벽을 높게 쌓고 두 번째는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 네, 확인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제 좀 제가 먼 비유 중심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해하시기가 좀 어렵죠. 콧구멍이나 입구멍이 바로 그런 구멍이죠. 그러니까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노인들은 이 이제 요로 감염이나 이런 것들도 잘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구멍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는 요로 감염이나 그런 걸로 감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비말 감염이죠. 비말 감염은 뭐 이렇게 침에 묻어서 나오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그 얼굴에 만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만지면 안 되는 저같이 또 수염 난 사람도 더 조심하라고 하는데 여기 묻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가 하지만 이제 저도 손을 수염을 만지고. 절대 포기 못 합니다. 네. 선생님의 트레이드 마크죠. 제 트레이드 마크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 얼굴을 만지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들은 성벽은 이 피부가 다 어차피 관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구멍들 코 안으로 들어간다는 근데 이 안으로 들어가도 사실 방어 기전이 있어요. 이 안에 제일 처음에 입구에 코털이 나져 있고요. 그리고 코털을 넘어가면 점막이 있습니다. 근데 점막을 많이 그래 해자라고 말씀하시네요. 아까 성주의를 경계를 파던 구덩이. 그 해자라고 그래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맞습니다. 아유 랭커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점막을 점막이 많이 상하게 하는 코를 많이 풀고 막 이러면 점막이 상하거든요. 그럼 방어 기전이 깨지는 거예요. 더 들어오는 거죠. 네, 안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로 코를 씻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코를 많이 풀거나 그러면은 이런 점막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은 별로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벽을 강하게 하려면 일단 들어오는 군사 숫자를 좀 적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손을 잘 씻으라는 의미가 왜 얘기가 나왔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그걸 혹시 아시나요? 이제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사람들이. 현대 의학의 약이 물론 굉장히 끝내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진실은 여러분들 굉장히 주변에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누입니다. 비누가 지질과 결합을 잘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바이러스도 그렇고 세균도 그렇고 이게 막을 갖고 있는 지질 이중층막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지질 이중층막은 기름은 기름하고 붙는단 말이에요. 그냥 물로만 씻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비누에 있는 그런 그 성분과 지질 이중층막이 붙어가지고 물과 함께 쓸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균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숫자가 줄이면
내가 갖고 있는 면역이 싸우기도 훨씬 편한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면역을 높인다고 생각을 해서 내 군사 숫자를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그 적의 숫자를 끊임없이 줄이는 그런 노력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으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해피 버스데이 2번 불러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렇군요. 저 몰라. 네. 그럼 좋은 생각이네요. 해플스테이 두 번 부를 정도로 손을 오래 씻는다면 굉장히 좋겠네요. 그리고 그래서 그 성벽을 강하게 하라. 뜨거운 물로 막 물 마시라고 뭐 그런 카톡이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맞아요. 그게 열에 약하니까. 네, 그게 이제 근데 거기에 있는 논리는 사실 좀 빈약해요. 논리는 빈약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의미가 좀 되는 게 이게 점막을 활성화시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점막이라는 것들이 또 혈관에 있는 혈관이 확장이 되고 그러면은 점막이 좀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어인자를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네. 방어인자를 생각해서 그렇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손 씻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손을 짜서 알코올로 이렇게 닦고 그런 것들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비누 세안. 예, 비누 세안을 하고 그리고 얼굴을 맞지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다. 네. 굉장히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굉장히 오랫동안 다들 이게 겪으셨기 때문에 모든 국민 모두가 3월부터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셔서 어떻게 보면 좀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네, 오두리 토트님께서도 일상적인 습관이 진리네요. 역시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거는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잠시만요. 네, 선생님 마치 꼭 항상 중요한 말씀 하시기 전에 항상 물을 드시는 것 네, 같아요. 이거 물을 먹어야지 제가 이제 그 점막을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기저질환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기저질환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에 코로나 제가 이제 당뇨 환자를 주로 보다 보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당화혈색소를 제가 한번 측정해 보면 당화혈색소가 막 엄청 올라가요. 아, 그래요? 네, 올라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어, 근데 그도 그럴 법도 한 게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니까 사람들 밖에 못 나가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집안에서 다 뭐 놀고 먹고 넷플릭스 보고 이제 이렇게 운동 안 하고 그러니까 다 살이 찌는 거예요. 다 살이 쪄요. 다 쪄요, 진짜. 다 쪄가지고 당뇨 조절이 안 됩니다. 당뇨 조절이 안 되는데 이게 당뇨 조절이 안 되는 거는 코로나에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 환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정훈 PD님 혹시 그거 아시나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저희가 한 지금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아, 네,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코로나 환자를 만나가지고 자가격리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진짜로요? 할머니가 원래 당뇨가 있으셨어요. 당뇨가 있으셨는데 그 할머니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어머.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전 자가격리했죠. 선생님 근데 음성이 저는 음성 나왔고요. 나왔고, 네, 음성 나왔어요. 그래서 진료하고 있는데 한 달쯤 뒤에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할머니가 목이 다 쉬었어요. 어머야. 왜 목이 쉬었냐? 네. 그 기관 사건을 한 거예요. 어머. 그 그러니까- 정도로 위독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 떠보니까 한 달 반이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로요? 네, 그러니까 죽다 살아나신 건데 그 할머니가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할머니가 당뇨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당뇨가 있으면은 당뇨가 있는 것 자체로 중증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2월에서 4월까지 영남대병원에서 코로나19 이제 확진이 되신 분들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한 건데요. 네. 뭐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습니다. 요인들이 있습니다. 당뇨가 갖고 있고 뭐 CKMB라고 그 심근 수치가 떠 있는 사람들, 네. 그리고 그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 높은 고열이 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잘 코로나가 중증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 중에 만약 지금 말씀드린 것들 중에 3개가 있다면 거의 100% 중증으로 가고요. 근데 이제 이 하나만 있더라도 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확률이 하는데 훨씬 높아진다. 네, 근데 그 중에 당뇨가 48.3%였습니다. 내가 당뇨가 있다 한다면 여러분 근데 코로나가 무증상 감염도 굉장히 많다고 진짜 하잖아요. 많아요. 근데 무증상 감염으로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끝나지 않은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나도 모르지만 계속 그렇죠. 그 바이러스를 계속 끝까지 가지고 갈 확률이 높네요. 그렇죠. 그래서 당뇨 있는 분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은
진짜 훨씬 더 빡세게 당뇨를 조절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빡세게 맞아요. 네. 정말 정말 빡세게. 신중하게 음. 더 철저하게 잘 관리를 네, 해주셔야 방송 되는 용어로 것 써야 같아요. 돼. 선생님 말씀을 근데 선생님이 설명을 들으니까 네. 지금 그 할머니는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으세요. 다행히 정말 좋아지셔가지고 다행입니다. 그쵸, 지금 한 외래를 달에 다니시는데 전화 네. 이 당뇨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특히 더 내가 이제 당뇨를 더 확실하게 조절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코로나를 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가 정말 하고 싶었어요. 네. 물론 이제 개인 위생 관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만약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그 기저질환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정말 쉽게 얘기한다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본다고 한다면 혈액순환이 잘 돼요. 혈력학적으로. 네. 그래서 혈액순환이라는 거는 그 적당한 혈액이 적당한 양분을 갖고 적당한 곳에 적당한 속도로 도달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되기가 어려운 것들이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그 적은 양의 혈액이 빠른 속도로 도달하니까 제대로 도달을 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당뇨를 갖고 있는 분들은 피에 갖고 있는 그 컨텐츠 자체가 좀 구리다고 할 뻔했어요. 이게 좀 약간 좀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정말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셔서 더 마음에 그렇습니다.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혈관이 좁아져 있으니까 그 적당한 혈액이 잘 도달하기가 공급이 어렵겠죠. 네, 공급이 어렵겠군요. 어렵죠. 네. 그래서 기저질환을 코로나를 이제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분들은 내가 기저질환이 있으면 난 남들보다 더 약한 내 면역 체계를 갖고 있다.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현실을 빨리 받아들이시고 내가 과연 내 기저질환을 잘 관리를 하고 있는가 이런 물음을 한 번쯤 가져보시고 그리고 더 확실하게 관리를 하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뭐 면역력을 높이는데 이런 음식이 좋대, 뭐 음. 이런 게 좋대, 해서 이런 거를 더 실천하시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기저질환을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네, 잘 네.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위험 요인을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꼭 다시 한번 그 기저질환을 잘 이제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네,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벌써 시간이 다 이렇게 됐어요. 네, 시간 왜 이렇게 금방 가죠? 그러게요. 그렇죠? 너무 아쉽죠? 네, 너무 선생님 아쉽습니다. 아쉬울 때 떠나라 했어요. 네, 여러분들도 박수 때 한번 아쉬울-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요. 또 100명이나 계시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유튜브 새 채널명도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주시면 네, 제가 원래 이제 닥터 비나인이라는 채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멀리가 있었죠. 네, 말리라고 제가 2년극을 했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그 좀 약간 텐션 높게 제가 저세상 텐션으로 채널을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외적인 이야기도 좀 많이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채널을 목표로 하는 곳대로 끌고 가지는 못하는 느낌이 있어서요. 제가 이제 닥터 비나인이라는 이름도 좀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네. 3,000명이라는 그 구독자를 버리고 그러니까 버리는 건 아니고 채널은 그대로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비나인 채널 와주시는 분들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제 그 채널은 처음에 그 의대생 채널이었거든요. 그래서 의대생들이 내과를 공부하는 채널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내과 공부하던 의대생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일반 시청자들한테 많이 다가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닥터 Y 제가 닥터 양씨거든요. Y. 네. 아. 근데 왜 이런 뜻도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닥터 Y라는 채널을 새로 열었습니다. 이름도 기억하기 훨씬 쉬운 것 같아요. 네. 닥터 Y. 고맙습니다. 닥터 Y. 닥터 제가 여기다 Y. 밑으로 그 댓글이나 이런 거 하나 달 테니까 이 영상 봐주시는 분들은 한 번쯤 오셔서 닥터 Y 채널에서 구독과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 밑에 질문 남겨주시면 선생님께서 답변 달아주실 거예요. 네네. 제가 네. 영상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비욘디 채널 좀 그 기회가 된다면 많이 출연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그리고 앞에 계신 사모님께 네. 하트 하나 보내주시고 이제 와이프랑 같이 휴가 가가지고 네. 휴가
휴가라서 같이 와이프랑 예, 왔습니다. 비욘디 채널 알콩달콩 너무 하십니다. 좋고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저 영상 댓글에 꼭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나 아니면 쌤님께서 꼭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지금 꼭 눌러주세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4시에 있는 에스터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